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봄이 이제 서서히 퇴장하고 초여름이 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멧돼지는 또 밭에 이렇게 지렁이 파먹으러 와서 실컷 놀고 갔죠. 완전 난장을 부리고 갔습니다. 여기저기 밭을 막 파고 난리 법석이었죠. 고라니도 왔을 거고, 하여튼 고라니와 멧돼지가 난장판을 벌여도 고사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또 올라왔습니다. 우후 죽순처럼 고사리 골자를 써서 우후 걸순입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또 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콜라와 포카리 스웨트 그리고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또 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갑을 끼고 고사리를 이렇게 가위로도 꺾는데, 가위로 꺾으니까 사람들이 고사리를 손으로 따야지 응? 가위로 따는 사람이 다 있느냐고 하는데, 고사리 밭에도 가끔 뱀이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고사리에 독성이 있어서 멧돼지나 고라니도 이 고사리는 먹지 않지만은 이 고사리 더미 속에 독사가 따리를 트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는 장갑 끼고 이 가위가 있어야 쉽게 따지, 그냥 손 쑥 집어넣었다가 독사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산에서 내려가야 되고 시간 걸리고 위험하죠. 3일 만에 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억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부분부터 바짝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안 꺾고 가위로 자른다고 뭐 고사리가 질겨지느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죠. 안전하게 따야지. 혹시 독사한테 물리면 방법이 없죠. 특히 7.4 같은 경우는 맹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위로 밑동을 바짝 자르면서 고사리를 따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고사리 꺾는 아재, 고사리 자르는 아재죠. 하여튼 3일 만에 엄청 컸습니다. 야, 이거 키가 뭐 한 30cm 가까이 되네. 비가 오고 나면은 고사리가 엄청 올라옵니다. 이야, 그냥 우후 죽순이 아니라 우후 골순입니다. 고사리 골자. 야, 이제 갖다 넣고, 산 쪽에 있는 고사리가 훨씬 굵고 실합니다. 산에는 영양분도 밭보다 덜할 텐데 아무래도 척박하죠. 그런데도 고사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고사리는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엄청 굵고 큽니다. 이야, 여기도 엄청 굵고 큰데 찔레덩굴 안에 있죠. 잘못하면은 독사한테 물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때는 가위가 최고죠. 엄청 크고 굵습니다. 이야, 저 위까지 도망갔네. 위험한데. 이야, 산으로 도망가는데 엄청 실합니다. 이야, 신기하네. 척박한 땅에서 고사리는 더 실하게 큰다. 이거 역설적인 주장이지만 실제로 산으로 도망간 고사리들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굵고 훨씬 크죠. 이야, 산으로 도망간 고사리. 그래서 가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 땄기 때문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쉬었다가 다시 따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오늘 막걸리는 청주의 가덕 막걸리입니다. 생가덕 생막걸리죠. 가덕 막걸리, 진천 막걸리, 덕산 막걸리가 맛있죠. 하여튼 한 잔을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잔 더 하자. 가덕 막걸리, 덕산 막걸리, 그리고 양평의 지평 막걸리가 맛이 좋습니다. 맛있다. 코사리를 꺾으러 가자. 코사리 꺾는 아재. 하여튼 3일에 한 번씩 따줘야 됩니다. 요즘은 청주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항로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차례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한 10km만 더 가면은 청주 공항이죠. 그래서 세종시 연서면 구봉리를 반드시 거쳐가는 청주 공항 가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비행기, 민간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사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꺾으면 이제 요 정도 남았습니다. 습관이란 상당히 무섭죠. 제가 가위로 고사리 자르는 것도 왜 고사리를 손으로 꺾지 않고 가위를 사용하느냐 하는데, 여기 전부 산이죠. 산 밑에라 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고사리를 가위로 사용한다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고사리로 맛있는 반찬도 해먹지만은 꼭 손으로 따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요? 이 산 밑이라 독사들이 보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장갑 끼고 이 가위로 풀톱에 넣고서 잘라야 그래도 좀 안전하겠죠. 저는 생활하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라 해도 바꿉니다. 그리고 시래기나 고사리 꺾어서 삶기 전에 저는 반드시 세척을 합니다. 물로 세척하다 보면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이 잡티가 많이 나옵니다. 고사리 안에도 털도 많이 빠지고 흙도 묻어 있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면은 나중에 씻는 것보다 미리 씻는 것이 훨씬 깨끗합니다. 시래기 만들 때도 무은 잎을 따서 일단은 물로 씻어줍니다. 공장도 보면은 전부 시래기 만들 때 물로 씻어주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시래기를 무은 잎을 물로 세척하느냐, 그냥 새끼에 엮어서 말리면 된다 이러는데, 세척해서 말리는 것이 훨씬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래기 만들 때도 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고사리 삶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습니다. 잡티가 엄청 나옵니다. 고사리 안에도. 그래서 물로 씻어서 삶아주면 깨끗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믹스커피, 봉다리 커피도 대부분이 그냥 컵에 그냥 봉다리 커피 쏟아 놓고 물을 타죠. 뜨거운 물을. 그러면 10%나 20%나 안 풀립니다. 바닥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 봉다리 커피를 섞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100% 거의 풀리죠. 그래서 마시면 좋은데 왜 그걸 안 바꾸고 계속 습관대로 믹스커피 먼저 넣고 나중에 물을 넣다 보니까 항상 찌꺼기가 남죠.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따라해야 되는데 습관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라도 바꿉니다. 그것이 생활의 지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사리가. 이야, 여기 가위로 자르니까 엄청 빠르죠? 오늘은 4월 23일 벌써 제4차 고사리 꺾는 날이 되겠습니다. 고사리가 3일 만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가득 고사리를 땄습니다. 네 번째 고사리를 또 이렇게 땄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드럼나무 약간 폈지만 삶아서 먹으면 맛있겠죠? 술안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사리 딴 양도 3차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서리태밭 옆에 한 20평 거기서만 따면 됩니다. 여기도 한 20평 고사리를 심어놨죠. 저쪽은 별론데 이쪽 넘어 산으로 도망 나온 고사리들이 크고 실합니다. 그래서 장화 신고 왔죠. 그리고 가위로 따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야 혹시 모를 뱀한테도 안전하죠. 자, 엄청 큽니다. 이야, 한 50cm 됩니다. 그런데도 부드럽습니다. 엄청 큽니다. 희한합니다. 이렇게 산 쪽으로 도망 나온 고사리들이 크고 실합니다. 이쪽으로 많이 도망 나왔죠 벌써. 이것을 따고서 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땄는데도 또 이렇게 산으로 도망 나온 고사리가 많죠. 어떤 것은 너무 커서 반 잘랐습니다. 50cm, 60cm까지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 잘라서 이렇게 바가지에 넣었습니다. 서리태 밭에서 따온 고사리입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한번 씻었더니 이렇게 잡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씻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 물로 끓여서 고사리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는 것 같아서 이제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물이 팔팔 끓고 있죠. 넣고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꺼내봐서 줄기가 다 익었으면은 이제 뜰채도 되고, 옛날에 소죽 쓸 때 이렇게 뒤집거나 소죽을 퍼서 끓여서 갖다 주면 되죠. 크니까 아주 좋습니다. 뜰채라고 해야 되나, 튀김망이라고 해야 되나. 튀김망, 그래, 튀김망 아니면 소죽망. 소죽 쓸 때 옛날에 이걸로 많이 했죠. 하여튼 소죽 쓸 때 마냥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겠죠. 오늘 네 번째 고사리 수확량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쳐서 오늘 말리고 내일 말리면 전부 건조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